네, 안녕하세요. 류창원 쌤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17년 8월 2일 날 파리 부동산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발표가 났죠. 근데 이 내용이 조정 대상 지역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세법상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과 대상이라든가 또 이제 이어서 9.13 대책에 이어지는 내용까지 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바뀌어서 이 내용들은 뭐 17년 8월 2일 날 바뀐 거 뭐 이제 알아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조정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그 기존에 그 지정됐다가 뭐 일부가 또 추가되고 일부가 또 해제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됐는데요. 그냥 크게 보면 이렇죠. 서울, 그 다음에 경기, 뭐 경기 지역에서 일부는 조정지역 아닌 곳도 있습니다. 평택이나 안성 뭐 이런 곳들은요. 네,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세종,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권역, 크게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지고요. 그럼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 하면 조정대상 지역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아니면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는 내려 있지만 하여튼 그 정부에서 지정한 이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세법상 이제 4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뭐 대출 규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제재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세법 세무사다 보니까 세법과 관련된 내용들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요. 2주택자냐? 그러면 지금 현행 6에서 42% 누진세율을요. 10%를 더 얹어서 과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16에서 52%를 과세하겠다는 거고요. 3주택 이상이냐? 그러면 20%를 더 플러스해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즉 26%에서 62%를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보유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연수에 따라서 그 차익에 대해서 일부씩 공제를 해주는데요. 그걸 아예 안 해준다고 합니다. 예, 아예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되죠.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되는데 물론 이제 2019년도에는 좀 법이 바뀌었죠. 그 마지막 집 한 채인 날로부터 된 날로부터 2년을 추가 보유해야지만 비과세가 되겠죠. 그 보유가 이제 거주로 바뀌겠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아주 오래전 거부터 다 거주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 파리 대책 이후에 즉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한해서는 거주 요건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는 분양권을 팔 때 그냥 무조건 주민세 포함해서 55% 적용 일괄 적용하겠다. 이렇게 4가지 그 주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중과 뭐가 중과 대상이냐? 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율도 중과하지만 장기보유공제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양도차익이 1억이다. 그리고 10년을 갖고 있었다. 이럴 때 대략 세금을 계산하면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1,47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오는데 2주택 중과에 걸리면 한 2배 정도 늘어나고요. 3주택 중과에 걸리면 한 3배 정도 세금이 늘어납니다. 예, 3배 정도 부담이 뭐 크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게 중과냐 아니냐 중과 대상이냐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10채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난 1세대 10주택자라 뭐 어떤 거 팔아도 다 중과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집이 10채면 이 중에서 가치가 있는 집을 따지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집. 그래서 나 이거 수도권에 있다. 나 광역시에 있다. 이거 세종시에 있다.
그러면 그런 가치 있는 집을 따져서 이 집을 중과대상 주택 개수로 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6채가 그 중과대상 가치 있는 집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 6채를 다 그러면 20% 중과를 때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조정지역 밖에 있냐? 그럼 중과 안 하겠다. 그게 임대사업자 우리가 정부에서 내라는 거 냈냐? 중과 안 하겠다. 그거 상속받은 거냐? 불가피하게? 그럼 중과 안 하겠다. 그거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이냐? 중과 안 하겠다. 그리고 두 채인 경우는 기준시가 1억도 안 되냐? 중과 안 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집 전체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가치 있는 집을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 그 가치 있는 집을 따지는 건 요 기준입니다. 즉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고요. 단 군읍면 지역은 제외. 그러나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 있는 군읍면 지역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거는 가치 있는 집으로 보겠다 이거죠. 군읍면, 시골에 있더라도 기준시가 3억이 넘냐? 너는 가치 있는 집이야.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시군지역, 예를 들어서 충남의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니면 충북의 진천군, 이런 기타 시군지역은 역시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거. 저희 그 세법에서는 기준시가 3억 넘는 주택들을 일단 가치 있는 집으로 보겠다 이겁니다. 기준시가 3억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집수 따질 때는 조정지역과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집수를 따지고 나서 만약에 집수를 따졌더니 3주택이다. 그러면 20% 중과하는구나. 그렇지만 그게 조정지역 밖에 있으면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거고요. 임대사업자에서 좀 조심할 거는 작년 4월 1일부터는 8년짜리들만 해당이 되고요. 그 이전에는 5년짜리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임대사업을 내도 중과 대상입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러요러한 중과 제외 규정들이 있다. 요것만 또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례를 들기 전에 다시 중과 대상 주택수는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시 간단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냐? 모든 주택. 군읍면 지역은 제외. 그럼 군읍면 기타시 지역이냐? 기준시가 3억 초과주택만 중과 대상 주택수로 따지겠다. 그래서 먼저 개수를 따지고 나서 그 집들 중에서 요런 것들이 있으면 중과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1번 사례 볼게요. 세종에 2채가 있고요. 분당에 3채가 있습니다. 근데 분당에 있는 3채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얘기는 수도권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고 8년짜리로 등록했고 18년 9월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거에 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랬을 때 중과대상 몇 채냐 이거죠. 중과대상 주택수로는 제가 뭐라고 했죠? 수도권, 광역시, 세종은 모든 주택. 중과대상 5주택자죠? 세종, 수도권. 그죠? 그럼 20% 중과대상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20%를 때리려고 봤더니 세종은 20% 대상이에요. 근데 분당은 장기 임대주택이네. 임대사업자 냈네. 그래서 분당 CDE는 중과를 안 하겠다. 누진세율로 계산하겠다. 나중에 팔 때 그런 내용이고요. 2번 대전 광역시에 집이 있고요. 세종에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과대상 몇 주택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과대상 몇 주택자? 일단 광역시에 1채, 그 다음에 세종에 2채, 3주택자죠? 그럼 일단 20% 중과죠. 그래서 20% 중과를 때리려고 딱 봤더니 세종은 임대사업자를 냈네. 근데 이제 위에 보면은 좀 틀리죠. 그 분당은 수도권은요 기준시가 6억 이하짜리라는 그 단서조항이 있고요. 그 수도권 밖은 기준시가 3억 이하짜리만 그 임대사업자 냈을 때 혜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3억 이하입니다. 수도권 밖은. 그래서 세종은 임대사업자를 냈어요. 그래서
그럼 넌 중과 아니구나. 그럼 대전 거가 중간가? 대전 거를 때리려고 봤더니 대전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과 대상 3주택자긴 하지만 전부 중과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서울에 한 채, 세종에 한 채, 당진시에 한 채가 있네요. 당진시는 기타 시군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금액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몇 주택자인지. 일단 수도권 서울 하나, 세종 둘, 당진시는 기준시가 3억 이하네요. 그러면 중과 대상 2주택자구나. 그럼 10% 중과구나. 그러면 서울과 세종 거를 10% 중과를 때리면 되는데 세종 B가 보니까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거만 10% 중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들 하세요. 그럼 세무사님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인지 그거 어떻게 알죠? 그런 것들은 되게 그 분양계약서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그 길다란 네모난 도장이 찍혀 있어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임 하고선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거 보시면 감면대상 주택인지 압니다. 최초 계약자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전매한 사람들은 해당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세종에 A주택이 있고 분당에 집이 있고 경기도 강화군에 집이 있네요. 강화군. 제가 군읍면 지역은 3억이 초과만 그 중과대상 주택수를 본다고 그랬죠. 그럼 세종 하나, 분당 둘, 경기도 강화군은 기준시가 3억 이하니까 이건 중과대상 주택수 아니에요. 그럼 중과대상 2주택자입니다. 그러면 2주택자인데 중과를 떼려고 봤더니 분당이 아이고 1억 원도 안 되는 거네. 그러면 1억 원 이하는 중과가 아니고요. 그 세종 거만 10% 중과하겠다 이겁니다. 네, 5번 세종에 A, 분당에 B, 당진에 C가 있어요. 기타 시군지역. 근데 이거는 3억이 넘네요. 요 5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항상 그 강의할 때 그 질문하면 다 틀리시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중과대상 몇 주택자죠? 세종 하나, 수도권 둘, 당진시 기준시가 3억 초과 셋, 중과대상 3주택자죠? 그래서 그 뭐만 중과해요? 그러면 세종 A만 중과해요? 다 그래요. 왜? 분당은 1억 원 이하네요. 당진은 조정지역 아니고요.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우리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는 2주택자의 경우만 중과 제외입니다. 이 사람은 중과 대상 3주택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당 걸 먼저 판다면 중과 대상입니다. 세종권 당연히 중과고요. 근데 만약에 세종권 팔고 나서 2주택 상태에서 중과 대상 2주택 상태에서 분당권 팔면 그때는 중과가 아니겠죠. 기준시가 1억 이하니까. 네, 마지막으로 세종에 하나, 평택에 하나, 평택 수도권, 대전광역시에 하나 이렇게 3주택이 있다라고 할 때 중과 대상 몇 주택자죠? 일단은 세종,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 채죠. 세 채인데 중과 대상은 A만, 세종만입니다. 평택은 왜 아니에요? 평택은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가치 있는 집 개수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걸 중과 대상 주택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따지냐?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는 모든 주택이고요. 군, 면, 기타 시군지역은, 기타 시지역은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것만 중과 대상 주택 수로 보되, 그래서 3주택 이상이냐? 그럼 다 20%구나. 2주택이냐? 그럼 10%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막상 그 집들이 임대사업자 냈냐? 조정지역 밖에 있냐? 상속받았냐? 1억도 안 되냐? 이러면 중과를 안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정지역 내에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거주 요건이 반드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8.2 대책이다 보니까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은 거주 요건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취득 이 개념이 뭐냐면
그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예, 빠른 날. 근데 이제 이게 파리 대책이 발표 나면서 그러면 8월 그 3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들은 거주 요건 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월 2일 전에는 없고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사람은 거주 요건 거주 요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났는데 갑자기 이제 막 그 기재부에 민원이 들어가고 난리 났죠. 왜? 야, 니들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어떡하냐. 나 전날에 계약했는데, 아니 난 일주일 전에 계약했는데, 아니 우리는 무슨 뭐 투기 그런 목적도 아니었고, 아니 집 한 채 사가지고 비과세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갑작스럽게 발표하면 어떡하냐. 막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부랴부랴 수정안을 냈죠. 뭐라고요?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 파리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들은 봐주겠다. 즉 그 8월 2일 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사람들이 8월 3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가 나도 그런 사람들은 거주요건 안 보겠다 라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조항이 뭐예요? 매매계약 당시 무주택자인 경우. 즉 무주택자로서 계약한 사람만 봐주겠다 이거죠. 그 내가 분양받을 때 나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부모님도 집 한 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그 집이 없는데 내가 분양을 받은 거예요. 파리 대책 전에. 그리고 나서 파리 대책 이후에 그 취득한 사람들은 그건 거주요건 있다 이거죠. 왜? 무주택 세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계약 당시 무주택 세대인 사람의 경우만 파리 대책 전에 계약을 하고 파리 대책 이후에 그 취득한 사람들은 거주요건을 안 보겠다. 이렇게 이제 수정안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의 경우는요. 일단은 그 당초에는 무조건 55%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서 조항이 하나가 생겼어요. 뭐라고 생겼냐면 양도 당시입니다. 양도 당시에 다른 분양권도 없냐? 다른 집도 없냐? 다른 분양권도 없고 다른 집도 없는 30세 이상인 자라면 무조건 55%는 안 할게. 그냥 원래 세율대로 할게. 요렇게 그 단서 조항이 생겼죠. 근데 원래 세율도 좀 비쌉니다. 우리가 분양권이요. 보통 1년 미만은 55%, 2년 미만은 44%, 그 다음에 2년 이상은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 그래서 원래 세율도 높지만 그래도 만약에 다른 그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다른 집도 없고 다른 분양권도 없다라면 그 누진세율로 그 2년 이상 갖고 있었으면 누진세율로 갈 수도 있다. 요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파리 대책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작 그 세법 내용으로는 그 네 가지 핵심적인 내용만 그 좀 조심하시면 되고 중과 판단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음 시간에는 9.13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